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정원 교수님 연구실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실리콘 포켓 2차 전지 전극 및 전극 제조 기술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서 나온 응용과학 연구소의 원종우입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본 발명의 특징, 그리고 특허 확보 현황과 사업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많은 에너지 에너지 소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나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소비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르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원과 에너지 소비원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고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방전이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방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리튬이온 캐패시터와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도 채용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튬이온 캐패시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튬이온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음극과 양극과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세퍼레이터와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주목한 부분은 음극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S 같은 자동차에는 54kg 정도의 그래파이트 에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파이트는 에노드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54kg라고 하면 무게로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사실 부피로 상당한 부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파이트는 그렇게 충방전 속도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극 물질을 개발해서 이걸 대체할 필요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고출력을 통한 급속 충전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가지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고용량 소재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파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는 사실 실리콘이나 뭐 주석 같은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용량 소재 같은 경우는 단점이 너무 커서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점 가운데는 이렇게 비가역적인 부분을 많이 리튬과 만나서 형성을 해가지고 비가역 용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있고, 또 실리콘과 주석 같은 것이 이렇게 리튬을 저장하면서 팽창과 축소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파단이 일어나서 굉장히 수명이 짧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그런 그 음극의 구조는 나노 실리콘하고 그래핀을 합쳐서 이런 그 적층돼 있는 실리콘과 그래핀이 적층돼 있는 이런 새로운 구조의 그 음극 물질이고요. 이런 물질이 그래파이트 전극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 물질 자체가 원래 사용되고 있는 그래파이트 음극보다 무게 대비 한 5배 정도, 부피 대비 10배 정도의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래파이트 양이라고 치면 무게를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부피를 1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그래핀 레이어에 이렇게 실리콘들이 적층이 돼 있고 그래핀 레이어가 계속 연속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고 저렴한 그런 공정인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이 실리콘의 비중이 이 전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것이 중요합니다. 실리콘이 낮게 들어간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이상도 가능한 이런 공정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래핀하고 실리콘 파티클하고 그다음 폴리머를 섞어서 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진행한 뒤 그다음에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 폴리머를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실리콘과 그래핀이 적층돼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폴리머의 그 분자량을 합성 과정에서 조절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폴리머가 너무 큰 몰큘러 웨이트를 갖게 되면은 이 열 처리 과정에서 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세공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나중에 부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폴리머가 나중에 폴리머 제거할 때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는 이런 분자량 조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전극을 합성하였을 때 필요한 것은 그냥 믹서하고 열 처리를 하기 위한 퍼니스하고 이런 거를 균질하게 만들기 위한 볼밀러 같은 것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 생산 과정 자체가 1시간 이내에 끝나고 또 이 생산 공정 자체가 상당히 스케일러블 하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킬로그램에서 톤 정도의 생산도 그 설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플레이해 주시면 네. 이렇게 그래핀과 실리콘 사이에 폴리머들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래핀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실리콘 부분으로 달라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그런 본딩을 가지게 하는 이런 공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핀과 실리콘 사이의 폴리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줄어들면서 그래핀이 실리콘을 감싸게 되는 이런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엔바이러멘탈 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온도를 올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폴리머하고 그래핀하고 실리콘이 같이 뭉쳐져 있다가 온도가 한 200도가 넘어가니까 이 폴리머가 날아가면서 수축이 돼서 그래핀과 실리콘이 완벽하게 수축을 해서 적층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포어나 탄화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또 남아있는 폴리머도 없기 때문에 이 수축이 되면서 그래핀과 실리콘이 완벽하게 적층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체를 가지고 이 음극 물질을 가지고 풀셀 테스트, 리튬이온 배터리 풀셀로 사용했고 또 리튬이온 캐파시터의 풀셀로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으로 사용을 하였을 때 기존의 그래파이트 음극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 100와트시 퍼 킬로그램 정도의 그런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리튬이온 캐파시터, 이 빠른 충방전이 필요한 리튬이온 캐파시터를 사용했을 때도 기존의 EDLC,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 캐파시터죠. 슈퍼 캐파시터보다 3배 정도의 에너지 덴시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허를 지금 국내권도 많이 출원을 했고요. PCT 출원을 통해 가지고 해외 출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관련 기술에 대한 그런 패밀리 특허들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나 리튬이온 캐파시터 시장은 뭐 전기차의 계속 확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의 저희의 이제 빠른 목표는 배터리 일렉트로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래파이트 일렉트로드의 어떤 첨가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팩처러들이 지금 뭐 에노드 용량을 실리콘만 사용하게 되면 뭐 2,000도 될 수 있고 3,000도 될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 원하고 있지는 않고 한 400에서 600 정도의 그런 용량, 기존 그래파이트 한 300 정도 되는 거를 이 정도 부스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파이트하고 저희의 그런 소재를 혼합함으로써 이 정도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실리콘 파티클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의 물질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 그래파이트와 저희 물질 같은 경우는 그래핀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에너지에 비슷해서 훨씬 잘 혼합이 되고 훨씬 균일하게 혼합이 됩니다.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섞어놓더라도 여기서 다 파단이 일어나서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파이트 용량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첨가제로 사용했을 때 상당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그런 전극 물질을 그래파이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뭐 무인 비행기나 드론과 같은 아주 높은 하이엔드의 마켓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혹시 평가한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랩에서 테스트하기로는 하프셀에는 한 300, 코인셀에서 한 300 사이클 이상 찍었고요. 풀셀에서도 한 200 사이클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샘플 자체를 기업들의 약간의 샘플 제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풀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제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제 용량을 좀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정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 수명 부분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다 써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 대체를 해서 테스트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랩에서 테스트한 거는 100% 저희 물질을 사용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원에서 사용했을 때는 첨가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랩 테스트, 그쪽에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할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저희 설비가 아니라서 그래서 첨가제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저 뒤쪽에 마이크 전달 좀 해주세요. 예, 발표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그 NH케미칼의 최영국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한 100% 해가지고 그 평가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극 밀도는 어느 정도로 눌러가지고 하신 겁니까? 정밀도 저희가 코인셀에서 하기 때문에 수미리그램 정도 올려서 했습니다. 수미리그램. 아니 그거 말고는 프레스를 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프레스를 프레스를 해서. 가했을 때 그 밀도, 전극에 대한 밀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탭 덴시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극의 밀도. 한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1.4에서 1.6 정도 눌러서 하는데 네네. 방금 100%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네네. 그만큼 그 실리콘 자체가 아마 흑연처럼 눌렀다면 깨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서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 1.2, 1.4 이 정도는 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자체가 무게가 그래파이트보다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센치 제곱당 올리는 양이 한 2에서 3은 넘는 것 같거든요. 1점 몇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독으로 하셨을 때 혹시 네네. 수명 평가도 해봤습니까? 단독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셀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파우치셀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코인셀로 했을 때 수명 테스트 해보셨냐? 네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명 사이클 한 어느 정도 했을 때 네네. 용량 유지율이 한 80%로 유지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80% 유지는 저희가 하프셀에서는 300사이클 이상 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풀셀에서 했을 때도 저희가 100사이클 이상 했는데 그때도 90%는 넘었습니다. 근데 코인셀 같은 경우는 전해질 양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200사이클 이상 넘어갔을 때는 별로 신뢰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이상 측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첨가제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 첨가제의 적당한 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원하는 용량에 맞춰가지고 그래파이트에 저희 걸 더했을 때 그 용량이 업체가 원하는 용량이 500이다, 600이다 하면 거기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머셜한 걸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파이트 커머셜한 걸 사용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실리콘을 사용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그쪽에서 이 용량에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의 마이크로가 됐건 나노가 됐건 이 실리콘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 첨가제로 들어가는 양의 퍼센티지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정해놓고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좀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뭐 질문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원종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